네, 안녕하세요. 김제국 누수연구소 김제국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에는 앞서 누수 탐지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누수 탐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거죠. 압력으로 시작해서 압력으로 끝이 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압력 게이지가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그에 대한 부속들이 어떤 것이 들어가고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변화가 어떻게 되고, 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라고 저는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100% 이게 맞습니다 라고라는 정답은 못 드리겠어요. 사용하시는 분마다 다 특색이 있을 수도 있고, 활용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누수 탐지기를 구입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이런 고압 호수에다가 밸브가 달려져 있고, 그 다음 게이지가 달려 이런 식의 압력 게이지를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위에 새들이라고 하죠. 새들을 채워서 압력이 빠지지 않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로 이제 주는 게이지입니다. 물론 이거로 충분히 사용하셔도 괜찮은, 이제 오래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호수 재질이기 때문에 기밀이 확실히 잡히지 않다거나 이런 부분에 샌다거나 찢어짐으로 인해서 100%의 압력을 기밀을 잡을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진화가 서서히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 하는 것도 보고, 또 인터넷을 보니까 이제 이런 스타일로 하기 전에 저도 그랬습니다. 초창기에 이런 스타일로 만들게 되었어요. 좀 전에는 고무 호스로, 이제 고압 호스로 했다 그러면 이제 철 부속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스테인리스 부속으로 사용되지만 철로 거의 다 많이 하시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압력을 꼽을 수 있는 순놈과 순놈 너트와 그 다음에 밸브, 그 다음에 철 장립불, 그 다음에 철 T와 요의 게이지에 맞는 15의 10 부싱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철 장립불, 뭐 중립불, 단립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압력 게이지를 하실 때 만드는 기본 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것은 작은 게이지보다 이렇게 조금 큰 게이지를 좀 손으로 들고 눈에 보기도 쉽고요. 확인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게이지가 이제 진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게이지도 눈에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모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앞에와 똑같은데 T를 하나 더 달게 되죠. 왜? 디지털 게이지를 하나 더 달기 위해서, 디지털 게이지가 또 이게 약이 될 수가 있고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디지털 게이지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저가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별반 차이 없다 생각해서 저는 이런 걸로 이제 합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사면 이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뭐 3,000원, 4,000원 밖에 안 돼요. 물론 해외 직구기 때문에 좀 배송은 늦지만 뭐 충분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물론 몇십만짜리 디지털 게이지도 좋지만 그건 활용에 알아서 구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독이 되고 약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디지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이 0.05에서 편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숫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고객님한테 마지막 확인 시켜줄 때 숫자가 0. 소수점 자리가 변하면은 새는 안 내요 이렇게 하시는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독이 될 수가 있고, 아주 미세한 누수인데 이 아날로그 게이지에서는 확인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정말 미세하게 들을 때는 디지털 기계 확인할 때가, 또 누수가 될 때는 확인될 때가 또 좋습니다. 지금 깨진 건 아까 좀 전에 이 칠판을 고정시키면서 깨진 거기 때문에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밸브입니다. 이 밸브를 물론 여기 지금 게이지 각각 다르게 있지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이지 그 밸브가 보면은 철물점 수도부석에 파는 뭐 SN이라든지 수도용 밸브를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 구하기도 쉬운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물론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은 저는
좀 잠시 후에 이 뒤에 있는 게이지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게이지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난방 압력을 걸 때 좀 사용하는 건데 값이 싼 대신에 오래 못 갑니다. 자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조금 그 위에 추천드리는 거는 그나마 이제 고압 스랜 게이지 밸브 고압 밸브죠.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이 밸브를 추천드립니다. 하이록 밸브라 해가지고 이 밸브 자체가 조금 비싸요. 밸브만 한다도 2만원, 3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입처는 뭐 닛불처럼 포항 같은 경우는 닛불 가게에 가니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하이록 밸브는 우리가 고압 세척할 때도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만큼의 밸브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해도 그만큼 값어치를 한다. 밸브가 빨리 고장 나지도 않고 기밀도 잘 잡히고 그렇습니다. 이 게이지를 이제 이렇게 다 완성하게 되면 이제 배관에 따라서 이 뒤에 끝에 대한 부속이 달라지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압력은 이렇게 주입이 되는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 누수업체 사장님들이 보면은 시작할 때 이 부분의 보일러에서 이제 압력을 걸게 돼 있겠죠. 보일러에 보면 4가닥의 배관이 있습니다. 이 4가닥 중에 2가닥은 수도, 냉수, 온수이고 2가닥은 난방입니다. 공급과 환수 배관이죠. 각 회사마다 기뚜라미 보일러, 뭐 대성 보일러, 경동 보일러마다 이 배관의 포지션은 달라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온냉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난방수 배관이 이렇게 2개 되는 경우가 있고 온냉수가 여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난방 배관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난방 배관은 보일러에서 분배기까지 까지 20mm 주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가정집에 가게 되면 난방 배관은 거의 뭐 엑셀이라든지 도마가 깔려져 있지만 보일러에서 분배기까지 가는 배관은 주름관으로 많이 해놨습니다. 20mm 주름관. 그래서 바로 여기 보일러 바로 순로 닛불에다가 주름관 부속을 사용해서 주름관을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러면 이 주름관 부속을 풀어서 우리는 게이지에 압력을 주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가 냉수라고 가정을 하고 온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난방, 공급, 난방, 환수. 난방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이 분배기가 이렇게 여기 분배기가 있다 하더라도 밸브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계속 난방을 이제 시키죠. 순환법을 통해서. 그래서 한쪽에 압력을 걸게 되면 또 다른 반대쪽에는 풀어서 마금 부속, 메꾸라라 그러죠. 마금 부속을 설치를 해 주셔야지만 압력 검사가 제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냉수 배관, 온수 배관에는 보면은 어느 게 냉수예라고 물으신다 그러면 보일러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거의 대부분 보일러 밑에 냉수, 온수, 난방, 공급 이렇게 다 글자가 흰색인데 조금 글자가 나와 있어요. 그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무조건 냉수 배관은 여기서 보면 15mm, 온수 배관도 15mm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냉수 배관에는 밸브가 달려있죠. 보일러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냉수 찬물이 계량기에서 공급이 되어서 보일러를 통해서 데워져서 온수로 나오는 구조죠. 기름 보일러는 온냉수가 바뀌어도 온수가 나올 수 있으나 온냉수가 기름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바뀌면 그 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 풀었을 경우 헷갈렸을 경우에는 계량기 가서 확인하시고 체결을 하시는 게 맞아요.
멀리 누수를 하러 가셨을 때 이게 바뀌어서 아저씨 물이 안 나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곤란하기 때문에 항상 다 하시고 난 뒤에는 그 필히 확인해 주시고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아까 난방 배관에서는 보면 주름간 이야기했죠. 근데 15mm 배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아요. 저희가 수면에 보이는 게 요즘 가장 많은 게 PB 배관, 그 다음에 엑셀 배관, 그 다음에 PPC 배관이 있고 또 주름간, 뭐 심지어 카이텍, 뭐 메타폴리는 배관도 있어요. 그 배관에 따라서 요 뒤에 배관 부속을 바꿔 주가면서 그 홀로 보일러 가는 배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압력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 탐지기가 보편화되면서 크로스 방향으로 나오게 되죠. 기존에는 공기만 넣을 때는 천문식만 할 때는 한 개가 필요하지만 이제 가스하고 공기하고 같이 주입할 수 있는 그런 게이지를 또 사람들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 T보다는 이제 크로스 십자 T에서 이렇게 압력을 주입 공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는 가스가 이렇게 동시에 주입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밸브를 2개를 만들고 크로스 T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좀 전에 앞에 게이지처럼 요 뒤에 부속이 배관에 따라 부속을 바꿔가면서 배관에 압력을 주입해서 누수가 되는 배관에 압력을 주입해서 공기를 주입해서 천을 탐지기로 듣는 방법과 가스를 주입해서 가스를 탐지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이런 장비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하면 좀 한 번에 온수, 냉수를 같이 주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보일러 분배기로 했습니다. 보일러 분배기 이제 사구 했다에다가 공기를 주입할 수 있고 또 여기서 밸브를 달아서 냉수, 그 다음에 온수, 난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공구 가방보다 더 무거워서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들고 다니는 난방 게이지의 공법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에어컨 게이지예요. 에어컨 게이지인데 에어컨 게이지를 구매하게 되면 게이지 자체가 저압과 고압과 저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고압 그 게이지의 숫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압 게이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압 게이지로 바꿔 주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왼쪽 편을 이제 거의 대부분 수도꼭지처럼 왼쪽 편은 온수가 쓰고 오른쪽 편은 냉수가 쓰니까 이쪽은 온수는 이렇게 저는 구분해 놨어요. 투명 그 우레탄 배관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압력을 넣을 때는 이렇게 돌리고요. 온수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놔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공기를 주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되면 여기 공기를 넣고 내가 냉수 배관에 압력을 넣고 싶으면 냉수 배관에 이 레버를 돌려서 어느 적정량의 공기를 주입할 것이고, 온수 배관에 넣고 싶다 그러면 온수 배관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온수와 냉수 배관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물론 가스도 여기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 이런 아날로그 게이지, 이제 철로 만든 게이지와 다르게 얘는 우레탄 호스를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이런 잭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요의 사이즈에 맞는 잭에다가 뭐 PB, 그 다음에 엑셀, 주름간, 뭐 각종 배관의 부속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에 맞는 부속이 이제 꼽힐 수 있도록 체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찬통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다닙니다.
요거는 벽에 바로 수전에 바로 꼽을 수 있도록 서비스 립불에다가 잭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름강, 그 다음에 엑셀, TV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를 하러 갔을 때도 여기 어디 보일러에 그 가스 배관에 걸어놔 놓고 배관에다가 공기를 주입하면 좀 쉽더라고요. 물론 기존에 이제 배관에 이렇게 이제 해놔놓은 배관 무게 축 이렇게 쳐져 있는 반면에 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일러 보면 세탁기가 있어요. 세탁기 위에 이제 올려놔 놓고 이제 배관과 이 호스를 연결하고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합니다. 에어컨 게이지 좋은 점이 뭐냐면, 장점이 뭐냐면 일반 게이지에 비해서 더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촘촘하게. 그러니까 압력을 비교를 두 개 한다 그러면 이 게이지하고 이 게이지하고 의 중간에 숫자에 점이 찍히는 게 얘는 듬성듬성하게 있다 그러면 얘는 촘촘하게 사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지털 게이지를 안 쓰더라도 조금의 변화에도 바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큰 게 더 좋겠죠. 작은 것보다는 나이 드신 분도 있을까봐. 그리고 게이지는 추천하는 게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일반 게이지고 오일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오일이 들어가 있는 게이지입니다. 차이점은 뭐 장단점은 많겠지만 오일이 수명이 더 오래가고 더 정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일반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 들어가는 게이지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밸브는 요 하이록이라는 요 밸브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누수 탐지기를 다 구매를 하셨고 그 다음에 게이지들을 만드는 방법을 다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누수를 시작하기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이야기가 있으면 더 보충해 드리고 또 아파트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또 제가 다녀온 현장들을 같이 이야기해 가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